됐어. 봅시다. 민족운동의 분화와 실력 양성 운동. 그래서 보실게요. 여기서는 한인애국단하고 의열단이 있는데 이거는 그 세부 사항이 입각한 함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시험에는 출제됩니다. 1920년대 민족운동 볼게요. 사회주의 계열을 먼저 분류할게요. 사회주의 계열은 조선공산당이라고 쓰세요. 조선공산당. 1925년 조선공산당이라고 쓰시고, 그렇죠. 사회주의 계열이 좋아하는 거 써줄게. 지금 요 단계인데, 요 단계, 오케이? 요 단계 지금 이제 분류할 거예요. 좀, 이것도 지우자. 어차피 방향만 설명한 거니까. 분필 좀 하나 뽑고 할게요. 사회주의 계열은 철저히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불법적인 거에 굉장히 특화돼 있어. 근데 민족주의는 꼭 불법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거 좀 일본 입장에서 불법적인 거죠, 그렇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막 숨어서 저항하는 거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 그래서 노동자들을 특히 조합하는 직업조합, 노동조합을 얘기하는 거야. 직업조합. 학생조합도 있어. 되게 신기해. 이때는 고등학생이 대학생만큼 대우받았거든. 동맹파. 그렇죠. 그 다음에 소장료 인하 이런 운동을 했었다. 그 다음에 토지 몰수 이런 지하에서의 독립운동을 많이 했었다라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특히 노동자와 농민이 주요 세력이었다. 노동자와 농민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 반대로 가는 게 이제 약간 이제 민족주의 계열이에요. 민족주의 계열은 큰 틀만 분류해 줄게요. 세부 사항은 굳이 뭐 문제로나 풀면 되는 거고. 물산 장려 운동. 밀립 대학 설립 이런 걸 적으시면 돼요. 요 정도만 적어보세요. 물산 장려 운동, 밀립 대학 설립 또 뭐가 있지? 그 정도만 적을게요. 이 내에서 뭐가 또 돌진 않을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합친 게 신간회인 거야. 신간회는 특히 학생 조직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신간회가 주요 참여했던 사업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 요거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진화론도 있구나. 사회진화론. 사회는 그쵸. 고대 노예와 농장주의 관계에서 자본과 노동자 관계로 한 단계씩 좀 더 발전된 형태로 진화한다 이겁니다. 그게 사회진화론. 그래서 그 과정에 뒤처진 나라들은 다 먹히게 돼 있다. 우리도 빨리 발전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이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정도만 보실게요. 요 정도만 분류하고 나머지는 이 분류가 중요한 거지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친일파는 쉬우니까 괜찮고 신간회만 좀 넘어가자. 37페이지 37페이지에서 기회주의를 제가 일체 부인함 여기서
37페이지 3번, 37페이지 2번에 3번 넘어가세요. 37페이지 2번에 3번. 쭉쭉 넘어가 보실게요. 신간에는 그러니까 봐봐. 약간 이제 양분된 거야. 좀 쉽게 말하면 동래문동도 수저별로 나뉜 거야. 왜냐하면은 일제가 얘네들을 되게 좋아했거든. 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로 따지면 이 사람들이 다 국회의원, 장차관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죠. 조선인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만 잘 구워 삶으면은 조선인들이 3.1운동 같은 거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제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일제 역으로. 그래서 친일파가 여기서 생겨나는데 그게 바로 자치론자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 자치론은 분리가 돼 나가는데 비타협론으로 번져 나가는 거예요. 비타협론. 야, 그래도 독립운동은 얘네한테 허락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일제하고 타협하면 안 되는 거야가 여기 지금 신간회에 있는 거예요. 얘네가 이 사람들이 신간회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비타협적 민족주의 쓰세요. 비타협적 민족주의라고 쓰시고,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가 얘네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야. 얘네를 기회론자라고 지칭하면은 신간회예요. 그리고 광주학생 항일운동 지원했다라고 돼 있죠. 거기 돼 있죠. 여기 이제 써져 있죠. 6번. 거기를 동그라미 치시면 된다. 그 정도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 정도 하면은 될 거고. 이제 넘어가자. 독립운동단체에서 100에서 150, 150에서 100에서 150이겠구나. 이제 50에서 100인가? 나머지 넘어갈게요. 쭉쭉쭉 넘어가시고 쭉쭉 넘어가고 1930년대 독립운동으로 빨리 가야 되거든. 자, 일단 72페이지, 71페이지, 72페이지에서 분위기만 한번 보고 갈게. 71페이지 펴봐. 2권의 71페이지 펴보세요. 분위기만 잠깐 보고 갈게요. 어떤 이제 민족 말살 통치, 이름이 좀 살벌하잖아. 민말통이라고 하자. 민말통. 민족 말살 통치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 잠깐만 교대해야겠다. 방송 사고가 났을 수도 있어. 말살 통치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하겠? 71부터 100인데 없어요? 51부터 100이 없어? 그럼 내가 줄게. 이게 너 거였나? 줄게. 기다려. 인쇄해 보겠습니다. 이게 너 거였나 봐. 자, 펴보시고요. 펴보시고, 피셨는지요? 피셨어요? 괜찮아요? 그래요. 이제 봅시다. 1권, 2권 주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볼 텐데, 민족 말살 통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조선을 전쟁의 도구로 쓰겠다는 거예요. 전쟁의 도구. 말이 살벌하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중일 전쟁하고 태평양 전쟁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을 동그라미만 치면 돼.
얘네 때문에 조선을 수탈하는 이제 체제로 갔다. 이거예요. 괜찮습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적 물적 자원 수탈은 국가총동원법하고 국가총동원법 72페이지로 가셔서 3번에 국가총동원법 정도. 그래서 특히 봐봐, 조심해야 되는 게 이 국가총동원법은 인적 물적 자원을 싹 다 말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도 포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미 증식 계획을 재개합니다. 쌀을 뺏어가야 되니까 밑줄. 그 다음에 미국 공출제 식량 배급제는 이거는 1920년대 때 하지 않던 짓인데 전쟁이 영 급하니까 한 짓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괜찮죠? 1910년대 때도 얘가 등장하면 돼, 안 돼? 아, 그럴 리는 없다. 1910년대까지 얘네를 등장시키지 않는다. 왜? 물자가 급한 게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괴롭힌다. 그러면 1910년대. 오케이? 그런데 잘해주는 것 같으면서 친일파를 투입하면 몇 년대? 20년대라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아예 먹을 게 모자라서 아무거나 갖다가 뺏는 게 1940년대라고 보시면 그게 딱 맞다. 그 정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이제 여기서 81페이지.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데 갑자기 뭐가 늘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계보를 좀 짜줄게요. 자, 봐봐. 81페이지. 이거 지워줄게. 1920년대 때는요, 봉오동 청산리 이후로는 그렇게 잘 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독립운동이 사실상 침체기였거든. 봉오동 청산리 자체도 솔직히 말하면 그 전투가 있었기 때문에 주목을 받은 정도라서 독립운동의 전성기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 이후에 독립군은 거의 이제 미안하지만 좀 슬프지만 전멸 상태입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그 조직을 새로 꾸리는 게 삼부였다 이거야. 삼부가 다시 정리해줄게. 1920년대부터. 물론 1910년대에도 독립운동 단체 많이 있었던 거 알고 있죠? 그걸 다 쓰진 않을게. 그거는 30년대랑 같이 겸상하지 않거든. 보통 20년대 때부터 있었던 봉오동하고 청산리를 거치면서 뭐 대한 독립군단, 뭐 그쵸, 뭐 대한 뭐 독립, 대한 뭐 도독부군, 뭐 이런 이제 서로 군정서 이런 군대들이 러시아로 한번 가본 거야. 러시아의 이제 사회주의 혁명에 숟가락 얹으면은 혹시 얘네가 무기랑 식량 같은 거 대주지 않을까 생각해 본 거지. 근데 어림도 없는 소리. 자유시 참변이라는 걸 겪습니다. 흑하사변이라고 하죠. 자유시 참변. 참변이라는 걸 겪어서 이 자유시 참변을 겪고 나서 삼부가 만주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만주로 돌아오는데 이때 중국인들이 그 탑세를 개부려요. 오케이? 중국이 일본하고 협조하는 일본인 지주들이, 일본하고 협조하는 중국인 지주들이 막 미쓰이 협정 이런 거 맺어가지고 독립운동가들을 현상금으로 써먹어. 현상금 사냥꾼이 된 거야. 오케이? 약간 원피스처럼 변해버렸죠. 이 3부가 이 다음에 나오는 게 한중연합작전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중연합작전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중국을 침공하기 전까지는 중국하고 친한 일본인들이 분명 있었지. 그런데 중일전쟁이 벌어지니까 이제 남일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셨죠? 독립운동가들을 보면은 야 쟤네는 나라도 없는 애들이야. 너네 엄마 아빠 없지? 이러고 놀렸는데 막상 이제 자기 일이 되니까 중국 애들이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겠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누구 손을 빌려야 돼? 이제 독립운동가들 현지에 있었잖아. 손을 빌리는 거지. 그게 한중연합작전이 된 거야. 중일전쟁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만주사변이 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만주사변. 이 만주사변이 터져서 한중연합작전이 벌어지는데 그 갈래가 두 개다라는 거예요. 두 개. 그 갈래가 누구? 하나가 지금 한국독립군, 한국독립군, 한독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조혁이라고 쓸게요. 조혁, 조선혁명군.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 전투들을 외워두셔야 돼. 한국 독립군의, 그쵸? 조혁의 흥경성, 영릉가.
그 다음에 사도하자 대전자령. 각각 두 개로 분류해서 써주시면 되겠다. 괜찮죠? 이렇게 써보세요 한번. 거의 밑줄에 이미 그어져 있어요. 밑줄 이미 그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밑줄만 그으면 돼. 거기 이제 한국 뭐 조선혁명군 뭐 영릉가 한국 독립군은 뭐 지금 이제 뭐 쌍성보 사도하자 이런 거. 괜찮죠? 이런 전투들을 통해서 외워주셔야 된다. 그러면 이게 끝난 거냐?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중국 바깥에 있는 만주에서 일어난 거예요. 만주. 그러니까 여기는 중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닌 조선하고 중국의 접경 지역에서 일어난 거고, 또 이거 말고 갈래가 또 있어. 뭐냐면은 중국 관내라고 하죠. 중국 관내. 중국 관내는 뭐냐? 좀 베이징에 가까운 쪽을 얘기하는 거야. 관내. 중국 공권력이 통하는 지역에서 한중연합작전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 이런 데가 좀 보통 이제 사회주의가 아닌 국민당 계열하고 되게 친한, 중국의 민족주의 세력하고 좀 친한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 민족혁명당이 있는데, 민족혁명당에서는 그 비중을 많이 봐.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의열단. 벌써 복잡하죠. 그죠? 거기다 써놔. 한국독립당 김구, 의열단도 의열단은 뭐 김구라고 볼 걸 거기. 의열단은 김원봉. 그래서 이런 독립운동 단체들이 서로 이합집산해서 만든 게 민족혁명당. 82페이지. 그 다음에 조선의용대에다가 쓰세요. 조선의용대는 중일전쟁 때문에 벌어진 거니까, 이 이후에 한중연합작전은 중일전쟁이 1937년에 벌어지면서, 이 만주사변만 하더라도 만주사변은 중국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게 아니고 만주를 영향권으로 삼은 건데, 이거는 진짜 중국하고 싸워버리니까 중국이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만주 말고도 중국에서도 한중연합작전을 하자고 같이 손을 내미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나오는데 조선의용대가 나와요. 조선의용대가 좀 더 사회주의 계열에 가까워서, 솔직히 말하면 얘가 출제 비중이 조금 떨어지고 함정용으로 쓰는 성격이 예전에는 강했어.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일부가 광복군 합류. 그리고 일부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로 재편성합니다. 일부가 남고 일부가 독립군이 된다 이거야. 일부가 이제 임시정부 쪽으로 간다. 그 다음에 충칭 임시정부가 있는데, 충칭 임시정부. 우리가 알고 있는, 그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두 단계인데 그 중 하나가 충칭 임시정부라고 하는 거예요. 상해 임시정부가 아니고. 이 충칭 임시정부가 만든 한국광복군이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한중연합작전의 마지막 단계, 요거까지 해두십시오. 한국광복군은 올타임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 하는 게 뭐냐, 이제 버마의 영국군 요청으로 파견. 이제 버마에서 영국군의 지원을 받아서 참전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 OSS와 합류해서 잠깐만, 지금 이제 전화 받으면 안 되는데. 됐다. 어째 수업하고 받으면 되죠. 미국 OSS랑 합작을 해서 국내 진공작전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 벌써 한바닥이죠. 이것만 해도 한바닥이에요. 여기다가 사회주의 계열까지 학교 선생님이 경우에 따라 끼울 수 있는데, 아마 문항으로만 섞어줄 겁니다. 인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뭐 조선 독립동맹 이런 거는 그냥 보기만 하시고요. 조건동 이런 건 보기만 하시고, 이제 일제강점기는 이걸로 마무리하고, 이제 빨리 우리는 근현대사로 들어가야 돼. 근현대사가 처음에가 되게 복잡해. 1960년대 전, 6.25 전쟁 전으로 좀 나눠봐야 돼. 근현대사를 나눌 때는 6.25 전쟁 전과 후로 나누면 된다 이거죠. 국토의 분단.
여기서 광복 일단 써보시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보자. 이제 99페이지 볼게요. 9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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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고 카이로 얄타 포츠담까지는 괜찮고 그런 거는 나중에 보면 되고 자 이제 지웁니다. 싹 지울게요. 자, 좌익과 우익의 대립 먼저 볼 텐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건 사실 이 앞에 이제 뭐 우리가 한국사 때 고등학교 한국사가 어려운 이유가 순서를 자꾸 이제 왜곡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사만 알면 되는데 이때부터는 세계사처럼 돌아가요. 그래서 일단 맥락은 설명을 해드릴게. 한국은 원래 처음부터 독립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국 측에 이런 거지. 전쟁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은을 인정받는다. 그래서 독립을 계속 주장한다. 이런 전략이었거든. 그래서 중국의 국민당에서 먼저 미국이나 영국한테 제안을 한 거야. 조선 독립시켜주자. 쟤네 열심히 하지 않냐 이러면서. 오케이? 그때가 카이로 회담이야. 카이로 회담 때 처음으로 최초의 독립을 약속받고 포츠담 회담 때 두 번째 독립 확언을 받아. 오케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약속은 했는데 계획이 없어. 뭔 말인지 알죠? 독립시켜줄게. 아이, 나 못 믿어? 네, 시험 끝나고 초콜릿 사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거야. 근데 독립을 막상 했는데 진짜 무계획인 거야. 독립을 했더니 판이 요상하게 돌아가. 미국은 일본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 2차 대전 당시만 해도 일본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을 통해서 조선을 한반도를 383 이남까지 점령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쵸? 이 미국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일본을 항복시키기 직전에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얘네를 혼자서 공격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쵸? 여기 있었던 일본 식민지 다수를 공격하고 있던 소련한테 니네가 일로 좀 와주라. 니네가 중국 북부까지만 어떻게 해주면은 내가 너네한테 국제사회에서 나만큼의 행동력을 가질 수 있는 지위를 줄게 라고 꼬드겨가지고 소련을 꼬드겨가지고 독립전쟁에 참전시킨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독립전쟁에 참전시켰어요. 참전한 결과가 뭐야? 반토막 났어요. 한반도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휴전선이야. 383. 근데 사실은 이때 휴전선이 딱 최초에 생겼을 때는 민간인을 막지 않았어요. 소련군하고 미군을 분리하는 선인 거지. 그리고 심지어 막 둘이서 383에서 만나가지고 축구하고 막 같이 칠면조 구워 먹고 막 크리스마스 파티하고 이랬다고. 분위기 좋았어요. 오케이? 근데 문제는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솔직한 마음은 얘도 그렇고 통일할 마음은 없어. 왜? 책임을 내가 져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 통일을 했어. 정부가 세워졌어. 근데 막상 정부를 세웠는데 사회주의 정부야. 이러면은 얘는 죽 서서 개 준 거거든. 미국은. 그렇죠. 만약에 민주주의 정부, 자본주의랑 민주주의 정부가 생겨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도 죽 서서 개 준 거야. 맞죠? 이해돼? 그러니까 서로 통일할 마음이 좀 이렇게 약한 거야. 대신 얘네들이 하는 건 뭐냐? 자기 세력을 양성하는 거야. 그쪽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승만 박사인 거고 최종 우승자의 개념인 거죠.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선택당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사실 여기에 이제 많은 경쟁자들이 있었어. 뭐 조만식, 뭐 김구, 뭐 여운형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배우지도 않고요. 한국사 때 그렇게 배우지 않고요.
여기에서 이제 배우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김구 선생님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운영 선생님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 오케이? 이렇게 4파전으로 3파전으로 가는 모양새를 계속 보여줄 거란 얘기.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전까지의 딱 단계인데,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라는 게 뭐냐면은 외무장관끼리 모여서 미국, 영국, 소련이 모여서 야, 한반도 진짜 어떻게 하지? 독립은 시켰는데 우리 정부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일단은 신탁 통치라는 걸 결정을 해요. 신탁 통치 동그라미. 신탁 통치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대신 맡아준다 이거야. 대신 맡아줄게. 대신 맡아줄게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서 싸우는데 그때부터 휴전선이 분리가 되는 거야. 한국인들도 이제 이쪽에 사는 사람들하고 이제 분리가 되는 거야. 정서적으로. 왜? 얘는 처음에 반탁이었거든. 여기 편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소련이 와가지고 얘를 발로 차는 거야. 너 그러면은 내가 도와줄 때까지 내가 안 도와줘도 너 독립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이러면서 얘를 찬탁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반탁에서 찬탁으로 배신하니까 이제는 분리가 돼서 서로 싸우는 거죠. 그쵸. 그게 바로 반탁과 찬탁의 대립이다 이거야.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조선건국 준비위원회 이런 건 안 보셔도 되고, 그래서 생기는 게 좌우합작운동. 자, 쓰세요.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는데, 미소공동위원회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끝나고 좌우합작운동이 벌어지는 거야. 1차 미소공의 다음에 좌우합작운동이 벌어진다고 딱 이제 화살표를 여러분들은 그어주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때 이제 여운형이 제거당할 거야. 요것 때문에. 알겠죠? 1차 미소공의가 실패로 끝나고, 그렇죠? 2차 미소공의로 가는 거야. 그렇죠? 다시 정리해 줄게. 모스크바 3상. 그 다음에 1차 미소공의. 그리고 조심해야 돼. 여기다 좌우합작 넣으셔야 되는데, 여기다가 김구 선생님이 했던 남북협상을 넣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다 이걸 넣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예. 그러니까 순서대로 제거당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제거당하는 거예요. 먼저 제거당하고, 좀 슬픈 얘기지만 나중에 제거당한다. 이렇게 쓰셔야죠. 괜찮죠? 이해되셨어? 이거는 1번이라고. 2번이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이게 2번이라고. 알겠습니까? 괜찮죠? 이렇게 딱 하면 이해되죠? 그래서 1차 미소 공의가 실패로 끝나고, 그게 결렬이야. 실패하고 2차 미소 공의로 갔는데, 이거 하고 이제 2차 미소 공의로 갔는데, 2차 미소 공의도 실패로 돌아가니까, 이것도 결렬로 돌아가니까, 이거 도저히 개노답인 거예요. 맞습니까?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돼? 이러니까 결국은 유엔에서 유엔 소총회 밑줄, 유엔 총회랑 유엔 소총회 밑줄, 둘 다 밑줄. 유엔에서 결의를 해. 야, 안 되겠다. 선거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한국인들의 의견을 물어서 뭐 신탁 통치를 하든 의원 내각제를 하든 뭐 정부를 빨리 만들어 주자. 우리 손 털고 나오게. 근데 소련이 거부해요. 그러니까 소련이 이걸 거부하니까 어쩔 수 없이 유엔 소총회를 열어가지고, 야, 남한만이라도 선거하자. 어쩔 수 없다 라고 해서 남한의 선거를 실시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남북 분단인 거지. 남한의 정부 생기고 북한의 정부 생기면 끝난 거죠. 그래서 남북 협상 볼게요. 남북 협상. 그래서 남한만의 총선거가 결정되니까, 자 봐봐. 유엔 소총회가 이제 유엔을 거친 거야. 그 다음에 남북 협상이 벌어지는 거야. 좌우합작이 여기 들어가면 안 돼. 그 다음에 남북 협상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2번이라는 거고 1번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이해되셨죠? 남북 협상. 괜찮습니까? 저 글씨가 어그러졌는데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순서 함정을 당하지 마라. 알겠습니까? 순서 함정에 당하지 마라. 이게
저 어딨어? 그 6.25 전쟁 전까지의 상황인 거죠. 괜찮습니까? 여수 사건, 4.3 사건은 부속되는 거니까 괜찮고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볼 게 아니고요. 순서 문제로는 잘 안 내요. 그 녀석들은. 왜? 총선거랑 동시에 벌어졌기 때문에 순서 문제랑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 그 다음에 분석해 봐야 되는 거 있겠죠. 4.19 혁명 그 부근에 이제 4.19 혁명 이후거든. 4.19 혁명 그치 개헌만 짚어봐도 되겠다. 장면 내각하고 그치 4.19 혁명 이후를 다루는 건데 자 일단 그 전에 4.19 혁명 전에 하고 요 남북 협상 후하고 이어 붙여야겠죠. 그쵸? 자 일단 남북 협상을 했어. 당연히 잘 됐겠냐? 잘 됐으면 통일됐겠지. 웃기지 마세요. 이것도 안 돼요. 그리고 김구 선생님 이제 바로 암살당합니다. 이제 남아갖고 이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고요. 오케이? 그게 50 총선거야. 50 총선거. 김일성도 이미 정부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6.25 전쟁까지 합니다. 그건 내가 안 했어. 오케이? 6.25 전쟁은 임진왜란 만큼의 파급력밖에 가지지를 못해.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세부 사항으로 시험 때 가서 정리하셔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정부에 관해서 배우는 게 우리가 4.19 혁명인데 이게 왜 어렵느냐 이게 왜 어렵다고 지목을 했느냐 비슷한 사건들이 딸려 나와. 첫 번째 5.18 민주화 운동 그 다음에 손이 텄어 6월 민주항쟁 이렇게 비슷한 애들이 엮이면은 이때부터는 좀 어려운데 오케이? 이것 때문에 세부 사항을 짚는 요것 때문에 둘 다 희생자가 있어. 그쵸? 셋 다 희생자가 있어. 그쵸? 그리고 이제 이 중간중간에 이제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민주운동도 중간에 이제 꼽사리를 껴가지고 막 함정을 넣는 거죠. 이게 메인 함정이야. 그래서 이거랑 같이 굴리기가 꽤 어렵더라. 자, 그래서 이건 좀 급이 떨어져요. 그래도 독립군 아까 써준 것보다는 조금 나아요. 그래서 급이 좀 떨어져. 일단 4.19 혁명 과정은 괜찮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4.19 혁명의 원인을 조금 보시는 건데 4.19 혁명의 원인? 3.15 부정선거인데? 야이씨 그러지 말자. 잠깐 4.19 혁명 과정 보시면은 거기 이제 마산 김주열 있을 거예요. 저 어딨어? 4.19 혁명 저 우리 126페이지 김주열 4.19 혁명 때는 일단은 김주열 체크. 김주열 희생자 고등학생이에요. 대학생 아니에요? 고등학생이 최루탄에 맞아서 그쵸 죽었는데 그때 경찰들이 참 대가리가 나빴나 봐. 그거를 죽은 시체를 빨리 안 보이게 어떻게 했어야지. 멍청이들 그걸 그냥 바다에 그냥 던져놨어 누가. 그니까 밀물이 됐다가 썰물 때 갔다가 밀물 때 밀려와 시체가. 어부가 건져 난리가 났죠. 무슨 말인지 알아? 야 동탄에서 중학생 시체가 발견되면 막말로다가 어떻게 되겠냐고. 그쵸? 경우에 따라 대통령이 나설 수도 있어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3.15 부정선거에 대한 시위가 엄청나게 격화됐다. 그 얘기야. 그래서 이승만이 계엄령 동그라미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랬는데 먹히진 않았더라. 그리고 바로 하야하고 허정 과도 정부가 생기는데 이게 좀 함정용이죠. 첫 번째 이 장면 내각에서 여러분들은 126페이지에서 일단 첫 번째 이거 경제개발 계획을 마련했다라고 밑줄 그어 보세요. 경제개발 계획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때 그 어딨어? 남북 협상론 대두 밑줄. 그래서 써봐. 구호가 있어. 구호가 뭐야? 남북 학생 회담이라고 써. 남북 학생 회담. 이때는 통일 논의가 갑자기 과격해지는데 이때를 함정으로 써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요때도 그랬거든. 오케이? 지문만 보고 속이려고 하는 거야. 지문을 본 학생들을 속이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어떻게? 우리는 그죠? 남과 북의 평화로운 통일을 원한다 라고 딱 써놓고
이 장면 정보에 있는 거를 그렇죠. 노태우 정부나 김영삼 정부 때 섞는 거거든. 그걸 조심해야 돼. 그래서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이런 거 이런 문구를 썼었다. 그 다음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16 정변 때 국가재건 최고회의 무조건 밑줄. 자 이제 박정희 들어가는데 박정희는 어려운 게 뭐냐면은 박정희 정부에서는 두 단계예요. 두 단계. 군정과 유신이 있어. 그냥 군정이 있고 그냥 유신이 있어. 근데 유신 때 있었던 단계가 나중에 그 국가재건 최고회 국가 아니지? 갑자기 헷갈려. 국보비대위. 국가재건 최고회의.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군정 때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맞아? 맞네. 국가재건 이거다. 미안해. 아씨. 요게 국가재건 최고회의라고 쓰세요. 국가재건 최고회의. 유신대가 뭐였지? 유신 정오회가 아닌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일단 써보세요. 그치. 통일주체 국민회의. 이걸 까먹다니. 통일주체 국민회의. 요 두 개만 외워도 힘든데 둘의 차이를 알려줄게. 군정 때는 경제발전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 여하에 따라서 국민 눈치를 보는 거야. 이해되셨어? 제가 경제발전 시킬 테니까 저 믿고 따라오세요. 독재해도 어쩔 수 없어 이건데 여기는 경제발전이 이미 완료한 단계이기 때문에 약속한 걸 받아가겠다 약간 이렇게 좀 무대뽀 자세로 나와. 야 내가 경제발전 시켜줬잖아. 나 독재한다? 여기보다 여기가 그쵸 독재의 성격이 더 심한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이 기구들을 전두환이 활용해요. 이거를 따라해. 그래서 써놔. 전두환은 이걸 가져가. 전두환 이걸로 계승을 해서 이걸로 대통령 당선이 돼. 이걸 활용해. 박정희가 만든 걸 활용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될 뿐더러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써먹지 않아. 그러니까 전두환은 이건 따라하고 이건 안 따라했다 이거야. 대신 써놔. 이름이 달라지지. 국가 비슷한 단체를 만들어.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그냥 위원회 이렇게 써. 이름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린다는 거야. 전두환이 만들었던 단체하고 박정희가 만들었던 단체를 이름을 섞어놓고 야바위를 시키는 거죠. 좀 급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아까 독립운동보다는 조금 개체수가 적지. 야바위에 당하지 마라. 그 정도? 요것만 이제 갖고 볼게요. 그래서 5.16 군사정변 때 국가재건 최고회의 밑줄, 국가재건 최고회의 밑줄 그으시고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그 밑에다가 함정이라고 쓰시고 여기서 이제 5.16 군사정변 때 했던 말은 뭐냐면은 자 양심적인 정치인들이 등장하면 우리는 물러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땐 그런 얘기를 안 해. 어차피 평생 해먹으려고 한 거니까. 이해되셨어요? 이때는 그냥 돌려준다고 거짓말로도 약속이라도 해. 양심적인 정치인 등장하면 우리는 민정의 정권을 이양하겠다 쓰세요. 알겠죠? 이때는 그런 얘기를 해. 이때는. 근데 이때는 그런 얘기를 안 한다 이거야. 계속 얘기하지만. 알겠습니까? 괜찮아요? 양분해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1차 경제개혁 5개년 개발계획 추진 쓰세요. 추진. 그래서 1차는 경공업. 연도까지는 외울 필요 없어. 아직 그 단계가 아니야. 경제발전을 성공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거든 사실은. 물론 경제발전 못해서도 했을 겁니다. 아프리카가 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거 하면은 별개로 경제개발은 성공을 했으니까 그거는 외워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1차 때는 경공업, 2차 때는 중화학공업이라고 쓰시고 설명을 해드릴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밑줄 2-1번에 있죠? 경공업은 말 그대로 옷 만드는 거.
저임금. 그렇죠? 근데 중화학공업은 대기업들이 2단계에서부터 껴들기 때문에 그렇죠? 고임금이라고 쓰시면 되죠. 경공업은 저임금, 중화학공업은 고임금 이렇게만 쓰셔도 구분할 수 있죠.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간략하게. 알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돈을 적게 벌다 많이 벌었다 그 얘기예요. 경제개발 계획을 해서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만들어줬으니까 나 독재해도 되지 이걸 주장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해됐어요? 진짜로 이해됐어? 됐어. 넘어갈게. 베트남 파병, 삼성 개헌 물론 있는데 괜찮아요. 유신체제만 봐도 돼. 유신체제에서 대통령 간선제 동그라미 간선제. 자, 그러니까 간선제는 128페이지 2번 있었던 거다. 간선제 2번 있었던 거다. 언제 있었지? 적어놔. 5월 50 총선거, 5월 10일 총선거 때가 간선제였어. 간선제라는 얘기는 의회에서 뽑는다는 얘기야. 국회에서 뽑는다는 얘기인데 이때는 국회를 킹갓 박정희가 날려버렸기 때문에 간선제가 의회가 없고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이상한 단체가 앉아있죠. 그걸 얘기한 거죠. 넘어가 이제 넘어가. 그 다음에 신군부 바로 넘어가. 이제 신군부 바로 넘어갑니다. YH 사건 이런 거는 나중에 보시고 5.18 민주화운동에서 보시면은 그치 여기에서는 비상계엄을 하긴 하는데 전국으로 확대했다.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밑줄 전국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민주화 시위가 열렸다. 그쵸? 그러니까 이미 부정선거가 벌어지고 계엄령을 한 거는 4.19 혁명이니까 여기는 부정선거 따위는 없다고 이슈가. 그러니까 구분하셔야죠. 계엄령이 원인이 된 거지. 계엄령이 결과다. 4.19 혁명. 계엄령이 원인이네. 민주화운동. 이렇게 거칠게 구분해놔야 돼. 왜냐면은 계엄령을 하도 써먹을 거야. 박정희도 계엄령, 이승만도 계엄령. 계엄령은 반복듯이에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자. 44분 넘어가고 다음 경제개발 계획은 괜찮아. 이런 거는 이제 1, 2차를 짚었기 때문에 괜찮고요. 1, 2차, 3, 4차가 경공업이었나? 오케이. 그거는 이제 나머지 또 보면 되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100에서 151에서 181 펴볼게요. 183. 그 다음에 전두환 정부 때 국가보위 대상, 자, 155페이지 자꾸 이제 말이 꼬인다.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밑줄, 국보비대위,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밑줄, 그 다음에 7년 단임 밑줄. 이거 완전 결정적 힌트예요. 7년 단임 밑줄. 1번에 3번. 1번에 소항목 3번에 뭐라고 적느냐? 7년 단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다 쓰시라는 거예요. 중임 X. 중임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 2번은 못한다. 그럼 이거를 어디다 써먹을 건데? 2번 못한다를 어디다 써먹을 건데? 2번 못한다를 어떻게 써먹을 수 있냐면은 첫 번째가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가 잠깐 빼먹었는데 발췌개헌 때는 중임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개헌만 놓고 봤을 때 개헌이 이거 누구 때 개헌이 이게 야바위를 치더라도 오케이? 우리가 이승만은 시험 기간 때 가서 따로 배우시고 어차피 4.19 혁명의 출제 비중이 크니까 걔네들은 묻히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안 한 거야. 근데 전두환은 워낙에 이 7년 단임이라는 게 어떤 이미지를 줘? 5년보다 2년 더 길잖아. 그러니까 더 독재스럽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용으로는 안성맞춤이다 이거야. 그래서 중임이 안 된다라고 딱 적어놔야 다른 대통령하고 헷갈려 먹지를 않는다. 그 얘기요.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잠깐만 자꾸 연락이 오네. 인쇄 됐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6월 민주항쟁 때 그쵸? 요 6월 민주항쟁 너무나 중요하죠. 6월 민주항쟁 때 이한열하고 박종철을 쓰세요. 거기 이제 박종철 고문치사 그 다음에 이한열 사망. 이걸 갖고 김주열하고 일단 장난치는 게 일단 시험 문제에서의 포인트고요. 그쵸? 그 다음에 6월 10일 민주항쟁이 그때 벌어지는 거야. 6월 민주항쟁이
처음부터 벌어진 게 아니고 전국 주요 도시에서 개최된 거는 이한열과 박종철의 고문 사건 다음이에요. 알겠죠? 처음부터 벌어진 게 아니야. 그래서 100만 명이 시위에 참여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박종철, 이한열 뒤로 가야 돼. 중간에 섞여도 안 돼. 알겠죠? 무조건 중간에 섞이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 이게 힌트야. 정부가 진압할 수 있었는데 진압 못합니다. 왜 그렇죠? 올림픽 때문에 진압을 못해요.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그렇죠. 개헌 논의를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개헌 논의를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린 눈치를 까야지. 이승만도 아니고 박정희도 아니고 이거 전도 아니구나. 알겠죠? 88년도 올림픽인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1년도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올림픽을 위해서 참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딱 봐도 이거 전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는 이제 독재는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독재 정권까지는 이제 괜찮고 김영삼 정부 이제 이명박 정부 이런 거는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부 사항으로 외워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160페이지로 한번 가 보시면은 160페이지 160페이지 그치? 자, 여러분들 수준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161페이지에 0708번인데 08번만 풀고 오늘 수업 마치자. 08번만 풀어봐. 08번. 이게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만 골라서 풀었다 이거야. 괜찮죠? 이게 테마 강의인 거야. 전체적인 틀을 익혀보세요. 그죠? 잘했어요. 지금까지 지운 거 잘 지웠고 한 번 더 풀어볼게요. 좀 빡세죠? 자, 봐봐. 유신헌법은 박종철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이거 박정희잖아. 유신헌법을 폐지하라는 박정희 대통령이 한 거니까 요거잖아, 요거. 그러니까 알겠어. 오답의 원인을 5개 풀어놓고 보니까 어렵죠? 자, 정답은 1번. 왜? 아까 그랬잖아. 7년 담임의 중임이 없이 한다고. 그러니까 7년을 한 번만 한다고 네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 지켜라가 대통령 직선제예요. 이해했어? 7년 담임하고 직선제고 뭔 상관이야? 얘기해봐. 뭔 상관이야? 이거야. 한 번만 한다고 했잖아. 담임이잖아. 담임은 한 번만 한다는 거야. 오케이? 짧을 단. 오케이? 한 번만. 그러니까 약속 지켜라가 직선제. 이제부터는 선거로 뽑겠다가 직접 선거를 한다. 전두환은 선거를 안 거쳤기 때문에 직접 선거한 대통령을 그때부터 뽑고 싶다는 얘기야. 즉 단임제는 약속이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다음번에는 내가 손으로 뽑게 해드릴게요 해놓고 나중에 안 하려고 하니까 야 이거 해줘라고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6월 민주항쟁이라고 쓰시면 돼요. 알겠죠? 박종철을 살려내라고 하니까 이게 바로 6월 민주항쟁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부정선거 다시 하자. 이거 뭐죠? 쓰세요. 4.19 혁명. 6월 민주항쟁은 부정선거랑 아무 관련이 없어. 왠 줄 알아? 코미디야. 선거를 안 했거든. 선거를 안 했는데 어떻게 부정선거를 다시 하자고 하나? 그죠? 유신헌법을 폐지하라. 아까 얘기해줬죠? 끝? 자, 그 다음에 삼선개헌을 중단하라. 이것도 박정희 정부라고 쓰시고 이건 그때 가서 공부하세요. 계엄군은 광주에서 철수하라. 이것도 5.18 민주화 운동을 얘기한 거잖아. 이해되셨죠? 그렇죠. 계엄이 원인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직격한 함정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만 따로 모아놓고 쳤을 때 우리는 중난이도까지는 테마형 강의로 학습할 수 있는데 고난이도로 진짜 작정하고 야 전두환이랑 박정희 네 문항씩 섞어서 낼 거야 이래버리면은 어쩔 수 없어. 그때부터는 내신형으로 가야 돼. 알겠죠? 근데 그런 짓을 동탄에서 하지는 않더라고. 수고하셨어요. 와, 빡세다. 오. 분필이 막 박살이 났네 막. 어려웠어? 빡세죠? 한꺼번에 하려니까. 하루 만에 하는데 그쵸? 막 얼레벌레 해봐. 안 그래도 급이 떨어져 보이지.